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어이없게도 허탈하게도 수사당국이 그렇게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펴면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고 하죠. 경찰은 순천 매실밭에서 40일 전 발견된 시신과 DNA 또 지문까지 유병헌 전 회장과 일치한다. 타살 흔적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의문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교수님, 정말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이 맞을까?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아해하고 계실 텐데요. DNA와 지문이 모두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소수점으로 따져서 0.0001%보다도 더 적은 확률입니다. 그렇게 맞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심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이죠. 그래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예.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예. 그러면요, 지금 유병헌 회장의 시신이 맞다고 해도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는데 일단 죽음의 경위가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자살이냐, 타살이냐, 돌연사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밝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수사 당국이 꼭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미궁에 빠뜨려 놓고 의혹만 남은 채로 덮인다면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이 형사사법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의심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밝혀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자살을 추정하는 그 현장 특성이나 또 동시에 자연사일 것 같은 내용도 틀림없이 현장에는 있고요. 또 지금 사체가 지금 목과 몸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것이 여전히 이제 타살의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독극물 검사나 또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이 추가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비서가 25일 날 전에 수사관들이 이제 닥치기 전에 어떤 제3자가 유병헌 회장을 데리고 갔다 이런 종류의 진술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순천별장에 수사관들이 급습하기 전에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지난 25일에 하루 전날인 24일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이제 구속이 돼 있으니까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다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고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독극물 검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독극물 검사라는 건 어떤 독살의 가능성을 밝히기 위한 것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예. 지금 그 가방 안에서 나온 물건들 중에 술병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주병도 있었고 그리고는 막걸리병도 있었는데 문제는 소주병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병이라는 점이 거의 2000년대 초반에 그 품절이 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안 되는 단종된 그 종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병을 어디서 구한 건지 어떤 용도로 구한 건지 왜 가지고 다녔는지 가방 안에 여러 병을 가지고 도주한다는 건 사실 설득력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리병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는 여전히 지금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 회장이 평소에 술을 안 마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주병이 나와서 그럼 술을 마셨다는 건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게 단종된 제품이고 하니까 뭔가 술이 아닌 다른 것을 넣고 다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 독극물 검사를 하는 것도 관련한 거다 하는 말씀이시고 그리고요 지금 또 목과 몸이 완전히 말씀이 좀 드리기 끔찍한데 분리가 돼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이것도 어떤 타살의 하나의 또 종합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왜 이제 이 신체의 일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느냐 하는 사실이 예컨대 지금 목 부위가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신체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예. 다시 한번 뭐 상세하게 부검을 한다거나 해서 이것도 입증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 또 늘 갖고 다니는 현금 가방에 또 없었다고 하고 무엇보다 뭐 도피 자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네, 것도 네. 어떤 타살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또 자살이라고 단정하기 의아스러운 점들이 또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그 스스로 100%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현장이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뭐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현장에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또는 생활하던 방식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예. 지금 이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은밀하게 타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제한하면서 숨어서 지내다시피 한 사람이거든요. 진료가 바깥에 나가서 진료를 받기가 싫어가지고 심지어 그 자신의 컨테이너 지하에다가 진료실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밖에 사람, 나가서 예. 사람들을 접촉을 안 하던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매실밭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개방돼 있는 장소입니다. 누구라도 바깥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런 개방된 장소에서 과연 마지막 순간을 뭐 자살을 하려고 선택했을까는 굉장히 부적절한 장소라고 여겨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살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뭐 몇 자를 적어서 남기는 게 일반적이죠. 예. 더군다나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거의 매일 일지를 쓰다시피 한 메모 같은 것들 또 일기 같은 것들이 그냥 계속 남아있는 그런 습벽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 지금 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입수한 유병원 전 회장의 메모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런 쪽지도 없이 과연 뭐 유서 한 장 없이 자살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들도 이제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원래 이제 자살자로서 전형적으로 있어야 할 그 물건들 같은 것들은 지금 결여되어 있고 부재하고 예. 대신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예컨대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술병이 잔뜩 있다거나 예. 뭐 이런 뭐 별로 유병원 씨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은 현장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자살로 믿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메모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는데 일단 이 그 검찰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입수한 메모를 보면 이 도피 중에 작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A4 용지 한 31쪽 분량의 메모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참 재미있게 거울에 비춰야 제대로 읽혀질 수 있게 이렇게 반대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참 이상한 사람인데. 예. 근데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눈 감고 팔 벌려서 요리조리 찾는다. 나 여기선 줄 모르고 뭐 요리조리 찾는다. 기나긴 여름을 향한 술래잡기가 시작됐다. 내 노년에 비상하는 각오와 회복되는 건강을 경축하며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메모들은 도저히 유서로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통 이제 자살을 하기 전에 자살 사고라는 걸 먼저 합니다. 사람들이 예.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사고처럼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뭐 며칠 또는 몇 달 있다가 이제 예견된 본인의 죽음 앞에서 보통 그 모든 생각 자체가 자살과 연관되는 생각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의 내용은 오히려 뭐 검경과 무슨 술래잡기를 한다는 둥 이런 식의 그야말로 이게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자신감과 뭐 본인의 건강을 경축하며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이게 예. 자살자가 쓰기에 적합한 아니다. 메모가 아니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직전까지도 전혀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이 아닌데 예. 갑작스럽게 25일부터 12일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결국 이제 시신이 뭐 상당 부분 뼈가 드러난 상태로 발견이 됐다니까 결국 25일 직후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그럼 도대체 그 며칠 사이에 심정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상당히 고양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가? 이건 사실 굉장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요. 지금 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메모나 그렇고 메모도 그렇고 평소의 성격으로 볼 때 유병원 회장이 어떤 죽음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런데 이제 현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신발을 깨끗하게 벗어서 마치 뭐 물로 뛰어들기 전에 신발을 가지런히 챙겨 놓는 듯한 그런 이제 정황들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자살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건가라는 것도 의심이 들고요. 또 뭐 무엇보다도 지금 20억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정도의 금전이라면 충분히 강도살인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돈이거든요. 그리고는 또 이 유병헌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 차명 계좌가 워낙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자살로 또는 뭐 자연사로 뭐 당뇨가 있었기는 하나 자연사로 이거를 취급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 또 그 밤에 무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옷도 상당히 두툼하게 입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어떤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노인네가 혼자서 이제 고립이 되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주변에 뭐 대단히 많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력자들은 다 어디 가고 갑작스럽게 혼자서 이렇게 자연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도 사실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간 조력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건 역시도 누군가 타인 제3자의 존재를 우리가 도저히 뭐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예. 지금 뭐 정확한 사인은 국가수 감식을 통해서 또 나올 수 있을 텐데 일단 너무나도 아쉬운 건 경찰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죠. 네, 그렇죠. 예. 뭐 사체로부터 나온 머리카락이나 심지어 목뼈까지도 수거를 못해서 언론에 모두 전국적으로 보도된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가서 수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경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는지가 단순한 실수일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단순한 실수가 아닐까요, 그럼? 글쎄, 도대체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찰 같으면 저희가 세금으로 참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